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이죠. 되게 보고 싶었죠. 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 휴강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자, 우리 오늘 5, 6월 드디어 저 첫 강의 개강하는데요. 교재 확인할게요. 요약집 있죠? 요약집 요거 다 준비하셔야 돼요. 요약집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 달은 기출문제집 있죠? 요것도 같이 준비하시고 2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 지난주에 수업을 안 했어도 제가 밴드에 문제도 올려드리고 해서 뭐 근황은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예, 예. 저 근황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예, 백신을 모르셨어요? 예.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저 강의 없는 날이었는데 이제 뉴스 기사를 보는데 뭐 이렇게 대기를 하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동네 병원 검색해가지고 딱 전화 걸었더니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줄 서가지고 무슨 백신이냐고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끊었는데 한 2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금 오면 맞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갔는데 그냥 푹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혹여 맞으시면 한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맞고 나서 당일 멀쩡하더니 다음날 오후서부터 막 그 열이 좀 나면서 막 오한이 오고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쓰러서 이제 잤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특강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약 있잖아요. 그 타이레놀 뭐 그런 거. 예, 그거 먹으니 좀 낫더라고요. 예, 낫고 약기운 좀 버티고 낫더니 이제 한 3일째 정도서부터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멀쩡한지 모르겠어요. 예. 예, 좀 멀쩡합니다. 그래서 1차 백신 맞으니까 바로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7월 16일 날 2차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안 멀쩡해 보여요? 더 멀쩡해 보여요? 칼라 변했어요. 어저께 염색했어요, 이게. 예. 자, 오늘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자, 이제 교재 2권 준비하셨고요. 요번 달 5, 6월 달 시작이라서 제가 좀 분위기 바꾸려고 헤어 컬러 좀 바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배경색도 좀 바꿨어요. 예, 그래서 지난달 3, 4월 달 강의는 약간 녹색으로 해봤는데 요번은 이제 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교재는 똑같은데 또 화면이 똑같으면은 좀 이렇게 심심할까봐 조금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재는 똑같이 갑니다. 요약집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보통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기출문제를 별도 유료 특강으로 빼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우리 이제 메가랜드 올해서부터는 정규 강의에 기출문제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오늘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들은 얘기인데 큰일이에요. 우리 종로 캠퍼스 모의고사 평균 성적이 너무 높아서. 그럼 다른 캠퍼스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큰일이다 싶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시험은 좀 적당히 봐줘야 돼요. 이게 너무 확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른 캠퍼스에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아니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평균 이 정도 차이 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깊습니다. 너무 점수 높아서. 근데 이제 제 추측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수업도 막 듣고 막 이래가면서 몇 달을 고생하신 만큼 조금 이제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고민은 그런 게 아니라 전 오늘 수업이 촬영이 돼서 우리 인강생분들한테 라이브도 나가고 촬영이 나갔는데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부 올라오신 상태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이제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건 뭐냐 이렇게 해서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그거 알아라는 표정을 짓더라도 저는 설명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아는 걸 왜 이렇게 장황히 더 설명하냐 이게 아니라 조금 모르는 거, 좀 아는 거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거를 다시 공부하겠다 이런 자세로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난 좀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3, 4월 달에 요약집 했던 거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요약집 다시 갈 거고 기출문제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요약에다가 기출을 살짝 얹어가는 거다. 이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집 자체가 전체 문제가 다 있지 않아요.
예, 그만큼 선별이 된 건데 그 안에 저는 또 선별할 겁니다. 예, 거기서 이것도 뭐 다 외워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중에 또 필요한 걸 또 골라 드릴 거고 그 골라 드린 문제를 이미 공지를 해 드렸어요. 몇 번 몇 번은 꼭 보시라라고 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급하게 알차게 이제 내용을 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이건 쓸데없는 잔소리 이제 안 하기로 하고요. 자, 5, 6월 달 지금 요약서에다가 기출 문제까지 붙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에도 요약서 할 겁니다. 여기는 예상 문제집이 나와요. 이 예상 문제집 요번 출간됐어요. 그제 와가지고 저희 집에도 이제 한 5건 정도 중정본이 왔는데 저한테 잘하신 분은 그 중에 5건을, 4권을 이게 증정하는 걸로 할 거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는 이제 시험 계속 볼 겁니다. 4주 보고 이론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비밀노트 특강이 우리 학원에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있어요. 요번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일요일 날 등기 특강을 여기서 할 건데 지적 특강은 지금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7월 초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지적 특강 무료로 한 번 할 거고요. 등기는 다다음 주 일요일 날 여기서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실력이 올라와가지고 등기 뭐 특강 들을 필요 있어 이런 소리 할까봐 들을 필요 있어요. 들으세요 일요일 날. 자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 특강은 유튜브 올려놨는데 유튜브 이제 반가운 소식에 제 유튜브가 드디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검토 중에 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붙으면 커피 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유료로 하니까 꼭 들어오세요. 일요일 날 좀 힘들어도. 그다음에 교재는 한 권을 묶인 게 지금 절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부터 10월 사이 학원마다 하루씩 일요일 날 등기적 합쳐가지고 백선 특강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100개 정도 추려가지고 쭉 한번 정리하는 등기적 합친 겁니다. 여기 이제 준비되는데 요거는 아직 완전히 자료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지 나면 완전히 준비되면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준비된 게 여기 5, 6, 7, 8, 90. 요 끝이에요. 5, 6, 7, 8, 90이고 정규 강의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9, 10월 달에는 거의 요약집 가지고 문제풀이 연습 계속 들어가는 거고 이제 특강 한 2번 정도 남아 있고 끝이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 6, 7, 8, 90이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여유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물론 다음 달에 하죠.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히 이제 이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지금 이제 5, 6월 달 수업이 어느 정도 잡혀놔야 7, 8월 달에 마무리 딱 정리하고 9, 10월 달 연습 막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여유 없어요. 여유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종로 캠퍼스 학생들은 잘 하고 계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는데 특히 인강 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강 등록해놓고 강의도 아예 안 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진짜 걱정이에요. 인강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참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등록해놓고 만족해. 수업은 안 듣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진짜 몇 년 가요, 진짜 평생 회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6개월 동안 확 밀어붙여 끝내겠다. 이렇게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진도가 이제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 잔소리. 자, 넘어가고. 자, 지금 요약집하고 프린트 드렸는데 프린트는 지금 이제 오후에 2시간 반에서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문제는 우린 좀 기출 문제 풀고 있으니까 요 프린트 드리긴 드렸는데 뒤에 해설 달아놨으니까요. 오후반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요건 조금 기출 문제보다 어렵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공 계속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유튜브 이제 광고가 달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자, 여기 어디예요? 영동구청. 자, 충청북도에 가면 영동군이라고 있거든요. 자, 영동군청 제일 높은 사람? 누구라고요? 군수. 그죠? 누가 군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수. 자, 여기는 자, 영동 지원.
영동지원. 보통 지역에 가면 가운데 길이 있고 이쪽에 법원이 있고 저쪽에 검찰청이 있고 이렇게 비슷한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이쪽에 법원 중에서도 청주지방법원 소속하에 있는 영동지원이 있어요. 자, 영동지원의 이쪽 건물의 1층에 여기 가면요. 자, 등기계가 있어요. 등기소 건물이 따로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법원 사무실 하나 해놓고 등기계 이런 데도 있고요. 또 등기과 이런 데도 있어요. 별도로 등기소 건물을 지어놓는 데도 있죠. 요즘은 등기국도 있어요. 등기국. 그래서 저기 서초구에 가면 저 강남 쪽에 있는 그 동네 등기소는 등기국이라고 되어 놨습니다. 등기국 좀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등기소. 여기 위에 뭐 있어요? 지방법원 또는 여기처럼 지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이나 지원. 그래서 여기 장들은 지방법원장, 지원장 그럽니다. 요 위에 누구 있을까? 고등법원장이겠죠. 자, 맨 위로 올라가면 대법원. 자, 이쪽이 이제 사법부 계열의 맨 밑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에 김포시 법원하고 거기 있는 등기소예요. 김포 등기소. 잘 보면 여기 이제 김포 등기소 써 있거든요. 등기소. 자, 김포 등기소. 요 근처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수제 햄버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근처 가서 이게 싸요. 4,000원인데 이만큼 두껍게 주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김포시 놀러 오세요. 근데 그 양반은 문을 잘 안 열어. 맛있는데 그래서 꼭 전화해 갖고 가야 돼 가지고 요 근처에 있어요. 버거 X라고 있어요. 자, 여기 김포 등기소 그죠? 김포 등기소. 자, 등기소. 자, 요 위에 뭐 있어요? 법원. 이쪽이에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김포시청. 김포의 가치가 지금 2배로 되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GTX가 뚫리다 말아가지고. 자, 여기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시장. 그죠? 자, 이 동네 종로구죠? 종로구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를 우리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소관청.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위에 누구 있죠? 시도지사. 자,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경기도지사. 그랬죠? 자, 이 종로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서울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시장이고 여기도 시장인데 여기는 큰 시장. 여기는 작은 시장. 큰 시, 작은 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위에 누가 있어요?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보셔야 돼요. 양쪽으로. 완전 부서 다릅니다. 이쪽에서 뭐 관리할까요? 등기부를 관리하고 여기는 지적 공부를 관리합니다. 자, 등기부와 지적 공부. 자, 두 개를 합쳐서 공시법령. 자,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얘기도 하지만 권리 얘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권리가 전문이에요, 권리. 그래서 앞으로 권리는 그러면 건등기. 자, 표시도 표제부에 나오긴 하지만 주로 권리 위주니까 권리는 건등기. 자, 지적 공부는 표시도 얘기하고 자, 소유자도 얘기합니다. 소유자. 여기서는 권리 중에 소유자만 얘기하고 저당 전세는 여기 안 나와요. 저당 전세 같은 거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를 봐야 돼. 저당 전세 여기 안 나옵니다. 자,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또 경계 좌표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는 경계 좌표는 또 안 나와요. 경계 좌표 안 나오고 소지지 면까지만 나와. 등기부에는 여기는 소지지 면 경좌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사실은 전통적으로 면적이 제일 중요하죠. 내 땅 얼마나 넓은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쪽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표시는 표 지적. 자, 표시는 표 지적. 권리는 권등기. 이건 그냥 딱 튀어나와야 돼요.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적. 자, 언제나 튀어나와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적. 자, 만약에 실제로 김철수 씨 아시죠? 자, 누구한테? 정원이한테. 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공짜로 주죠. 공짜로 주면 표시가 바뀌어요. 권리가 바뀌어요. 권리가 바뀌어요.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야. 소유권. 그럼 어느 쪽에 먼저 가야 돼요? 등기소에. 그죠? 자, 영동군에 있는 땅을 주겠다. 그럼 어디 등기소? 영동군 등기소가 어디 있어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거길 먼저 가야 돼.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에 원래는 1번 김철수 이렇게 써 있는데 2번 김정환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영동군청에서는 영동군수는 지적 공부에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아직 김철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자 어디다가 지적소관청 영동군청에다가 야 소유자 바뀌었다 정환이다 이제라고 통지해 줍니다. 통지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정환이 이름을 써주게 되는 거죠. 자 어디다가 임야대장에다가 임야대장이 지적공부죠. 여기다가 자 정리하려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자 바뀌었다라고 뭐가 온다? 통지가 온다. 통지가 온다. 됐죠? 네, 자 그다음 만약에 정환이가 토지가 한 필지였는데 두 필지로 분할을 해야 되겠대. 자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분할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제곱미터였었대. 그럼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1000제곱미터 분할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종로는 잘 안 속아. 예, 자, 따나본 가면 그런다? 500, 500 그런다? 모르지 뭐. 이제 500, 500이 될 수도 있고 600, 400이 될 수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측량. 이쪽은 측량을 해야 돼. 지적 측량. 측량해서 경계점 표지 잡고 선 긋고 측량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쪽의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이쪽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 등기부에 아직 1000제곱미터 돼 있지? 이거 좀 바뀌었어.라고 알려주는 거 뭐라 그러죠? 촉탁이라고 합니다. 자, 촉탁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촉탁 넣어주는 거예요. 자, 소유자에 대해서요, 표시에 대해서요.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가 바뀌면 촉탁해주고요. 소유자가 바뀌면 이쪽으로 통지가 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조금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자, 일로 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삼각형 있습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실제 관계가 있어요. 실제 소유자가 자, 김철수였는데 누구한테? 정환이한테 넘기겠다. 그러면 권리는 건등기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쪽 가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 그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분할하겠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표시가 바뀌죠. 면적이 바뀌니까. 그럼 표시는 표시죠. 이쪽으로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소유자가 바뀌면 권리니까 권등기 등기소에 먼저 가는 거죠. 등기하고 나면 이쪽으로 통지해 주고요.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게 바뀌면 이쪽으로 촉탁해 줍니다. 자, 화살표 잘 보시고 요거는 촉탁, 요거는 통지. 됐어요? 자, 다시. 자, 여기 뭐 있어요? 소, 지, 면. 그랬죠? 자, 여기는 명주번.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명주번. 성명, 주소, 등록번호. 자, 여기는 등기였고, 여기는 등기 등록. 자, 국가 장부에 쓰는 거를 보통 등록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 등기부에 쓰는 거 특별히 등기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 여기로 가는 거. 요 화살표 이쪽은 촉탁. 자, 이쪽으로 오는 건 통지. 자, 이 촉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기부 중에서도 표제부로 갑니다. 표제부. 자, 표제부. 됐죠? 자, 요 그림은 기본세 요약집에 다 있어요.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통지 얘기합니다. 통지. 자, 등기관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자, 뭐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 권리 문제죠? 권리. 요거를 법에서는요. 1호, 2호, 3호, 4호 그럽니다. 호. 1호, 2호, 3호, 4호. 다음 각호. 1호, 2호, 3호, 4호. 요 사유들이 있으면 자, 소관청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게 통지하는 거예요. 자, 요 통지가 방금 그림에서 보신 요 통지 얘기한 겁니다. 요거를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2조에. 그다음에 촉탁은 지적법이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지적법 89조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촉탁을 하는 겁니다.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그랬었죠. 자, 얘네들은 우리 요약집. 자, 책 확인하고 갔죠. 자, 우리 요약집 맨 앞에 페이지 7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7페이지. 자, 요약집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요약집 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전자칠판을 활용해 보죠. 네. 자, 7페이지. 짠. 네. 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전자칠판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예. 그림 있죠? 자, 요 그림 방금 보신 거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등기, 이쪽은 등록이고요. 촉탁과 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촉탁에 대해서
자, 촉탁에 대해서 또 통지에 대해서 자, 밑에 조문을 바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촉탁은 여기 있죠? 촉탁은 누구한테? 자, 촉탁은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이 누구한테? 관할 등기관서에다. 자,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촉탁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통지는 누구한테? 통지는 등기관이 자, 어디다가? 지적 소관청에게. 만약에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게 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적법만 얘기하니까 지적 소관청한테 다음 갖고 1호, 2호, 3호, 4호 자, 공통점 뭐예요?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 등기 얘기 좀만 더 하죠. 자, 등기법의 29조에 각하사유가 있습니다. 이 등기 안 돼! 라고 등기관이 거절하는 각하사유가 있죠. 자, 요 각하사유 중에 총 11개 중에 맨 마지막 거. 각하사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써내는 신청서, 신청정보, 또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대장이랑 맞춰보니까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각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동산 표시를요, 자, 등기, 명의인 표시. 자,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등기 명의인 표시 X라고 써봐요. 등기 명의인 표시로 바꿔놓으면 틀립니다. 이거 일치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뭐 그럴듯한데요. 이게 예전에는 등기 명의인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각하사유 있었다가 뺐어. 빼고 각하사유로 이것만 넣었어요.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명의인 표시 X라고 쓰세요. 자, 부동산 표시가 여기도 써 있고 여기 써 있는데 서로 안 맞는다. 그럼 각하해라 라고 각하사유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전에는 이것도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법무사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바꿔가지고. 근데 중개사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그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알아는 주셔야 되니까. 부동산 표시, 요거 기억하셔요. 부동산 표시가 등기에도 써 있고 우리가 써내는 신청서에도 써냅니다. 그게 대장이랑 딱 맞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신청서 쓸 때 대장이랑 등기랑 다 확인하고 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각하당한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7페이지에 여기 요 화살표 요 방향 확인하셨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정환이 얘기 한번 더 합니다. 정환이 얘기. 자, 표 보세요. 자, 정환이 얘기 한번 합니다. 자, 증여.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뭐 한다? 증여한다. 저 증여해서 등기 목적은?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등기 원인이 증여돼요.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얘기해야죠.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히 소지지면 쓰고 또 명주번 쓰고 등기 원인 쓰고 등기 목적 쓰는 거예요. 자, 등기 원인을 뭐라 써요? 증여라고 써. 근데 등기 원인 증여 쓰면 등기원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야 돼요? 증여계약서. 그거를 원인 증명이라 그래요. 원인 증명. 원인 증여계약서를 같이 내야 돼. 신청서와 계약서 내야죠. 만약에 법무사한테 맡겼대. 그럼 법무사한테 맡긴 위임장 들어가요. 할아버지가 진짜 소유자냐 맞냐? 할아버지 저 땅 문서 갖고 와라. 이거를 권리증 또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누구 거? 할아버지 거 그러지 말고 등기 의무자 거 이러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예. 약간 제가 좀 과대평가한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자,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 거를 제공해야 돼요. 이거 갖고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감증명 할아버지 거 손자 거 할아버지 등기 의무자 거 소유자가 의무자면 그 사람 인감증명 갖고 와야 된다. 그죠? 그 토지 그거 맞냐? 그러면 임야대장 떼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양당사자 주민등록 등본 내겠죠? 주민등록 등본 내면 거기 주소가 써 있으니까 주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갖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하나 떠올려야 됩니다. 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등기 넘겨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 신청서, 또 증여 계약서, 그죠?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위임장, 땅문서, 인감, 대장, 뻔하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요 정도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야 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필요하겠네?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틀 안에서 좀 더 세부적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시법은 특히 등기법 완전 절차법이에요. 완전 절차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법을 생각할 때 보통 관념이 이거죠. 깜빵에 쳐넣어 이런 거잖아. 깜빵에 쳐놓고 그죠? 소송하면 내가 이게 돈 얼마 갚어 이런 건데 등기는 그런 거 진짜 거르기 멀어요. 이건 그냥 세세하게 그럼 신청서 뭐 써? 이거 써도 돼?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 뭐뭐 내야 돼? 이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잡스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잡스러운데 결국은 잡스러운 걸 꼼꼼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문장으로 나오면 문장 읽어가지고 문장에 틀렸나 맞췄나 그거 맞추는 거예요. 조금 꼼꼼하게 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에 딱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장이 하나 있으면 앞에 틀리겠다, 뒤에 틀리겠다, 있다 없다 바꿨다, 날짜 바꿨다. 문장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개를 고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통으로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뼈대예요. 자,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청서. 신청서에 뭐 써요? 소지지면, 명주번, 원인, 목적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원인 썼으면 그 원인 증명해야지. 계약서, 계약서. 누구한테 맡겼다 그러면 위임장 있어야지. 할아버지 내 거다 내놓는 거 권리증 있어야지. 이 사람 진짜다, 이 소유자다 그러면 인감 있어야지. 그 부동산 거 맞아? 그거? 이 대장 맞아? 대장이랑 일치하는지 보자. 대장 띄워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사는 거 맞아? 주소 증명해봐.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다 띄워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서류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등기부를 보시죠. 자, 표제부 있어요.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나옵니다. 토지 표시는 뭐죠? 지면. 여기 경제 안 나와요. 등기부니까. 지면까지. 소재는 어촌리. 그죠? 집원은 산 102번지. 지목은 임야. 자, 면적은 3,948제곱미터. 그죠? 한 1,000평 좀 넘는 거죠? 예. 요 정도 토지가 지금 누구 거다? 김철수 씨 거다. 김철수 씨라는 소유권이 갑구에 써 있습니다. 갑구에 자, 무슨 번호가 있다? 순위 번호가 있다.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있다? 표시 번호가 있다. 자, 갑구에는 순위 번호. 그다음 여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첫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접수일이 있죠? 자, 1970년 7월 7일 접수됐는데 자, 3,867호. 이게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자, 그래서 퀴즈. 표제부엔 접수 번호 있다 없다? 표제부엔 접수 번호가 없어요. 자, 표제부에 접수 일자 있다 없다? 있어. 접수 일자 있어. 근데 여기는 접수 일자도 있고 접수 번호도 있어요. 접수 번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접수 번호는요. 해마다 새로 붙여. 1년마다 새로 갱신한다. 1년마다 새 번호가 들어옵니다. 접수 번호, 접수 번호. 접수 번호 빠르다고 무조건 빠른 게 아니라 몇 년도 접수 번호인지 봐야 돼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전에는 많은 이 등기 업무가 많은 데는 월마다 붙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년도 몇 월 접수 번호까지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 있다 없다? 없다. 자, 접수 번호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접수 일자만 있어. 여기는 일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접수 번호도 있어. 그렇죠? 위치 아셔야 돼요. 자, 갑구에는 무슨 번호 있다? 순위 번호와 접수 번호가 있어요. 근데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있다? 표시 번호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 번호와 접수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 자, 보존 등기는 원인란이 벼요. 보존 등기는 원인은 아예 없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시험 엄청 났어요. 최근에 한 3년간 계속 났어요, 이거. 네, 해마다. 자, 보존 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원인과 일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철수가 써 있는데, 요 밑에 누가 들어와요? 정환이가 들어와, 정환이. 자, 정환이는 원인이 뭐예요? 증여. 증여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증여인지 쓰는 거예요. 2018년 11월 1일 날 증여가 들어왔어.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접수는 2018년 11월 1일. 그날 계약서 쓰고 그날 접수해버린 거야. 그죠? 예, 만약에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 치르고 어쩌고 그러고 접수 나중에 하겠죠. 근데 증여니까 그날 가는 날 계약서 써가지고 갖다 내밀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월 달이고 이게 11월 1일이면 언제부터 정하니 거예요? 11월 1일부터요. 이게 계약서 쓴 날짜랑 접수 날짜랑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언제부터 효력 나온다? 접수일자. 접수일자. 자, 접수일자. 요거는 등기 원인일자. 원인과 원인일자예요. 예,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2번 들어오는 거죠? 소유권 이전은 100% 주등기입니다. 100% 주등기. 자, 그래서 정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자, 요 절차가 되려면 요 절차를 외우셔야 되겠죠? 절차. 자,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 손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우리 할아버지는 등기 권리자다, 의무자다. 할아버지가 등기 의무자. 자, 손자가 등기 권리자.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주기로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권리가 세지. 이러면 안 돼요. 자, 할아버지는 약속했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손자가 등기 권리자. 둘이 같이 갔네. 공동 신청. 자, 갔네. 방문 신청. 그죠? 땅이 어디 있죠?
영동군 어촌리 있어요. 자, 할아버지 어디 살아요? 예? 은평구. 이제 외웠어, 이제. 은평구 살아요. 예. 자, 손자 어디 살아요? 김포 살아요. 그럼 어디 등기소? 영동군 등기소. 여기 가야 돼요. 자, 영동군 등기소 아까 봤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개. 거기가 그 동네 등기소예요. 자, 거기 어떻게? 자, 거기 어떻게?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우편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등기소에 편지 보내. 난데 그거 좀 해봐. 예, 신청서 동봉한다. 예,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택도 없어. 방문 신청이에요. 그 우편 말고 전자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내 거를 내가 자 전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대신에 그러려면 아무데나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이란 걸 한번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하고 이게 당사자가 둘 다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사용자 등록 한 번 하면 평생 갈까 3년 갈까? 어떻게 알았지? 3년. 3년 끝나면 또 해야 돼요. 끝나기 전 석 달에 연장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전자 신청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죠? 3년 안에 몇 개나 줘? 하나밖에 안 줄까?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사용자 등록식이나 해가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할아버지만 사용자 등록해서 네 건 내가 대리로 할게. 이건 또 안 돼.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이 되게 곤란하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등기소 가는 게 낫겠다. 직접 가. 영동군 등기소 간 거예요. 갈 때 뭘 들고 가요? 신청서, 계약서, 권리증 이런 거 다 인감증명 떼어갖고 가는 거예요. 자, 누가 강제로 시켰어요? 아니죠.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의 신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청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요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접수. 언제 접수돼요? 자, 저장된 때. 자, 접수, 저장 같은 거예요. 자, 옛날에 있는 등기관이 손으로 신청서 받았을 때라고 했었어요. 받았을 때. 근데 요즘은 전산 들어가니까 전산에 저장됐을 때. 접수가 뭐라고요? 저장.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해서. 자, 안 되겠다 그러면 각하가 되고, 각하사 11개 중에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한다?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이제 정한 이름이 들어갔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완료된 거지. 여기서 완료된 거고, 완료 후에는 뭘 준다? 등기 필정보를 줘요. 자, 언제 완료된다? 식별부.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될 때. 효력 발생이에요. 다시 맞춰지는 건 식별부. 효력 발생은 접수한 때예요. 자, 다시 접수는 됐는데요. 각하가 되면 효력이 안 나와. 접수됐는데 각하되면 등기부에 접수일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접수돼가지고 등기부에 기록까지 다 마쳤다면 등기부에 기록한 날짜가 안 나와요, 보통. 기록한 날짜가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기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 근데 기록한 날짜가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세법상도 그렇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그럼 이 날짜 나오니까 이 날짜로 하지 뭐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대신에 조건이 등기가 잘 맞춰졌다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언제 맞춰진다? 식별보.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맞춰졌어. 그럼 뭘 만들어줘요?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자, 등기필정보는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하는 등기에서 명신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작성 통지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자, 해보세요. 자, 신청서부터 씁니다. 자, 등기 신청서에 뭘 써요? 소, 지, 면. 이거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돼요. 그다음에 임야대장에 있는 거 맞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대장 떼어놓고 등기 떼어놓고 똑같이 베껴 써야 돼요. 세 개가 딱 맞아야 돼. 신청서, 등기 표제부, 대장. 이게 소지지면 딱딱 맞아야 돼요. 예.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되는 거야. 각하사유 총 11개 중에 몇 호? 11호. 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이 뭐였죠? 증여. 그래서 원인 일자, 원인 같이 쓰는 거예요. 등기 목적은 이미 써 있네. 소유권 이자. 그죠? 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김철수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나왔죠? 예, 그다음 정환이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권리자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신청서 쓰는 겁니다. 신청서는 소지지면, 원인, 목적, 당사자 명주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냈어. 자, 냈더니 등기부에 이제 올라옵니다. 자, 정원이가 올라왔죠? 등기가 맞춰졌네.
언제부터 효력 발생?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2018년 11월 1일부터 얘는 소유자가 된 거예요. 자, 소유자 된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그러면 정환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인데 현재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왔네?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었어요? 됐어요? 됐어. 자, 등기 명의인이 된. 자, 신청을 누구 했어요? 공동 신청. 여기도 신청인, 여기도 신청인. 둘 다 신청이네요. 그럼 정환이는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 이렇게 돼요.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 자, 우리 김철수 씨는 등기 명의인이었던 신청인. 자, 이었던 신청인은 앞으로 나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 자, 제가 줄여서 명신, 그러죠? 명신.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 얘한테, 자, 등기소에서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자, 등기소에서, 자, 등기소, 영동군에 있는 그 등기소에서, 자, 등기소에서, 자,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어떡하? 자, 작성 통지. 요거까지 아셔야 돼, 이제. 작성 통지. 자, 모든 등기가 맞춰지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 때, 또 설정 등기일 때, 또 이전 등기일 때,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일 때, 요럴 때만 작성합니다. 이외엔 작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명신한테. 자, 명신한테만 통지합니다. 내 명의로 직접 내가 신청한 사람. 만약에 4명인데 채권자가 대신해줬어. 이럴 때는 안 만들어져요. 4명의 보존 등기인데 등기관이 직권을 해줬어. 이럴 때는 안 만들어져요.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서. 4명의로 직접 신청했을 때만 작성 통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맞아야 작성 통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정원이가 등기필 정보를 받아들였죠? 그럼 등기필 정보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일로 옵니다. 자, 이게 정환이 이름으로 나온 접수일자 나온 등기필 정보예요. 자, 등기필 정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보안 스티커. 자, 이 보안 스티커를 싹 띄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자, 떨어지죠? 스티커 쫙 띄면 그 안에 일련 번호, 비밀번호. 그래서 일련 번호, 비밀번호 요거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일련 번호, 비밀번호. 자, 일련 번호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이디.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아이디 있고 또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 몇 개 있다? 50개에서 50개. 됐죠? 50개. 이렇게 해서 1년 번호 비밀번호를 정원이한테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거 어디다 넣나? 장롱에. 이제 외웠네, 이제. 장롱에. 자, 이게 장롱으로 들어갑니다. 장롱. 자, 장롱 들어갔다 언제 나와요? 자, 등기. 의무자가 될 때. 의무자가 될 때 이거 꺼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제공. 자,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거를 뭐 한다? 제공한다. 제공은 누구 거? 의무자 거. 자, 의무자가 제공합니다. 자, 의무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라는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공동신청. 또 하나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신청. 그래서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의무자가 합니다. 공동신청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여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한다? 제공합니다. 제공 나오면 무조건 의무자가 나와야 되고 의무자면 이 두 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통지랑 제공이랑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작성 통지는 등기소에서 누구한테? 명신한테.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할 때 주는 거고, 요거 장롱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면 등기소에 갖고 와서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그럼 제공은 두 가지예요. 공동신청,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면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OX.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OX. O. 맞잖아요. O. 제공했어.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 예를 들어서 A가 자 B한테 등기를 하는데 얘가 승소한 거예요. 승소한 의무자가 밀어냈어. 그럼 얘는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제공해야 돼. 자,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네? 넘어갔으면 1번 A에서 2번 B로 갔네. 그러면 등기 명인이 누가 됐죠? B가 등기 명이 됐어요. 얘 신청했어요? 얘가 신청을 안 했어. 누가 신청했어요?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어. 얘는 신청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자, 작성해서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으면 새로운 등기필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OX로 따지면 안 되고요. 제공인지 작성 통지인지를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나왔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승소한 의무자 나왔다. 그러면 제공이라고 했는지 작성 통지라고 했는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요 삼각형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보면 작성 통지. 장롱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 꺼내다 내는 걸 제공. 그럼 제공은 어떻게 하냐? 자, 제공. 자, 이게 장롱에 들어갔죠? 자, 들어갔다가 자, 다음번 등기 신청서에 소지지면 썼죠. 자, 등기 원인이 뭐다? 매매다. 매매. 자, 매매는 증여와 다르게 뭐가 들어가요? 거래 가액이 들어가요. 이 거래 가액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신고했어. 신고된 거래 가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 필증도 같이 붙여내야 돼요. 우리 신고했다 1억으로 이렇게 같이 내면서 그 1억을 신청서에 써내는 거예요. 자, 2022년에 1억에 판단 말이죠. 공짜로 받아가지고 1억에 팔아. 좋겠다, 그죠? 예. 어떤 분이 좀 기다려보래. 한 3억 될 수도 있대, 그죠? 예. 그래서 자, 매매 가액 쓰고요. 자, 등기 의무자 정환이가 됐지 이제. 정환이 아까 권리자인데 지금 의무자로서 명, 주,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 이제 주민등록 등본 떼어가지고 내고, 자, 누가 사요? 이개발이 사. 이개발이 권리자입니다, 그죠? 자, 이 신청서 샥 뒤집어. 샥 뒤집으면 뒤에 뭐가 나와요? 등기필정보. 쓴 란이 있죠? 자, 여기 의무자 누구? 정환이가 아까 받은 그 스티커에 붙은 거고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이거 써서 내는 거예요. 이거 써서 내면 이게 뭐다? 제공한 제공. 제공에서 들어갔어. 자, 들어가면 등기부의 정환이에서 요 밑에 누가 들어온다 이제? 이개발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환인데 자, 임야대장에는 또 김철수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정환이가 들어와야 되지. 그 요거 들어오는 거는 영동군청에 이 두 사람이 갈 필요가 없이 누가 알려줬을까? 등기소에서 영동군청에다가 이제 정환이 거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날? 2018년 11월 1일 날. 요 날부터 정환이 거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임야대장에 자,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소지, 지면.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 자, 그 다음에 토지 임야대장에 꼭 있는 거 사유하고 개별 공시니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명, 주, 번에 김철수만 있다가 이제 정원이도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등본을 떼야 돼, 이제. 임야대장 등본 떼가지고 이제 이개발한테 넘길 때 이것도 첨부해야지. 만약에 부동산 표시가 서로 안 맞으면 어떡한다? 각하된다. 다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누가 들어와요? 이개발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증여일 때는 얼마인지 안 나와요. 공짜니까. 매매일 때는 얼마인지 나오죠. 자, 신청서에 1억이라고 써냈고 1억이라고 신고된 거 따로 냈을 거고 그러면 등기부에 1억이라고 써준다. 거래가액이 들어온 겁니다. 자,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 자, 2022년 7월 8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7월 9일에 들어왔어. 그럼 언제부터 이개발 거예요? 7월 9일 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자, 소유권 이전은 언제나 새로운 번호를 붙여주는 주등기입니다. 만약에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나오면 다 부기등기예요. 자, 이전이 나왔을 때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고 다른 모든 권리의 이전은 다 부기등기다. 지상권 이전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부기등기, 권리질권 이전 부기등기, 환매권 이전, 부기등기, 처음 듣는 권리 이전,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주등기. 됐어요? 그래서 이전 나오면 다 부기등기고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 됐죠? 그러면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이개발. 그럼 전 소유자들 줄 걷어 안 걷어? 안 걷어요. 소유권 이전됐다고 전 권리자 줄 긋지 않습니다. 새로운 권리자들이 쭉쭉쭉쭉 들어올 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고 얘 지금 소유자구나. 라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갑구에 지금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됐어요? 이개발이 소유자가 됐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이 된 거예요. 명신. 아시겠죠? 명신. 그러면 등기소에서 얘한테 또 뭘 줘야 돼? 등기필정보를 새로 또 작성해 줘야 돼. 그럼 정환이의 등기필정보는 어떻게 이제? 끝난 거예요.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 쓰고 끝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개발은 또 50개를 또 받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안 팔고 저당을 잡혀. 저당을 잡히면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지. 그럼 비밀번호 하나 쓰는 거예요. 또 전세를 줘. 또 의무자가 되죠. 그 비밀번호 또 하나 쓰는 거예요. 또 2번 저당은 또 잡혀. 또 비밀번호 써. 저당은 50개 잡혀.
그럼 비밀번호 50개 다 써.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럼 맨 처음 거 다시 돌아 쓰는 거예요.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50개 계속 돌아가면서.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애초에 비밀번호가 많이 필요해. 그 미리 얘기하면요. 비밀번호 한 100개 줘. 그거 가지고 미리 돌려 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시험에 안 나와. 어쨌든 예. 비밀번호 이렇게 돌아가게 쓰는 거고요. 정환이는 하나 딱 쓰고 끝난 거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증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개발 들어온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 절차는 어차피 뭐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볼게요.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어떻게 저장된 때 뭐죠? 접수된 걸 본다.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으면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알 수 있죠? 자, 요게 우리 요약집이 있습니다. 자, 요약집 확인하고 갑시다. 자, 우리 요약집. 자, 요약집 페이지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봅시다.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등기 요것도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등기가 뭐냐?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어디다가? 등기부에다가. 자, 무엇을?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그 중에 뭐가 더 전문이에요? 등기는 권등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거. 이게 등기예요. 자,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어디다 한다? 등기부에 한다. 뭘 쓴다?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갖다 써놓는 거. 이 등기야, 등기. 자, 등기부에 쓰는 거 등기한다. 여기 써 있는 걸 등기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련 규정. 요건지 좀 이따 보고요. 자, 등기부 됐고요. 자, 이거 봅니다. 자, 방금 보신 거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어떻게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본다. 됐죠? 등기가 등기를 마친 경우, 자, 그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했대요. 그러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뭘까? 이 식별부. 자, 식별부가 기록됐습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그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즉 식별부가 기록됐을 때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진 거 됐죠? 식별부. 그럼 뭐, 자, 여기 절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장이라고 써 있죠? 접수 저장. 접수하고 나서 무슨 번호가 붙어요? 접수번호가 붙어요. 접수번호, 저장, 접수번호. 자, 해줄까 말까 하는 게 심사. 자, 등기관이 거절하는 게 각하. 본인들이 우리 안 할래요. 아까 신청서 넣은 거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취하가 되면 취하. 그죠? 자, 취하는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각하는 등기관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이걸 다 통과하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 자, 식별부까지 왔으면 어떻게 돼요? 완료돼요. 완료 이후에는 뭘 만들어줘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자, 언제 작성해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할 때 작성해서 통지는 누구한테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4명인데 내가 신청 안 하고 채권자가 대신했거나 4명인데 승소한 의무자가 대신했거나 그죠? 또 4명인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인이 대신해줬거나 이럴 때는 명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따로 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일정한 자에게 완료 통지를 해주는 그런 경우는 따로 별도의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다음 소관청, 영동구청에다가 이 정환이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 있죠? 통지해줘야 돼요. 또 세무서에도 지금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세금 받아라 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냈던 증여계약서 있죠? 그거 다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후 절차들이 있어요. 자, 지금 다 모르겠으면 요건 알아야 돼요. 요거 명신. 자, 작성 통지, 보존 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 절차 자, 쭉 한번 정리하셔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당사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이 같이 가면 공동 신청. 그때 의무자는 뭘 들고 간다? 등기 필정보. 이거를 신청서 뒤에 써가지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등기사 가야죠? 가는 게 뭐야? 방문, 출석 신청. 신청서 써가고 임의 신청. 자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 안에 등기 전체 절차가 다 들어있어요. 그 이후 절차는 거의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접수되고 심사하고 기록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등기 필정보 작성 통지.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 절차는요. 임의잖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왜 해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요? 자, 등기를 하라고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한다고 과태료 이런 거 원래 없어요. 근데 왜 하죠?
자, 등기까지 해야 뭐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예, 등기까지 하면 물권 변동.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등기가 맞춰지고 나야 접수한 때부터 정환이 거가 된다고. 자, 등기를 안 해도 둘이 계약서 쓰고 마는 거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등기까지 하면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물권 변동. 이라는 게, 자, 우리 민법 186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 186조에, 자, 현행 민법에서, 자, 지금 할아버지 손자 간에 뭐가 있었다? 법률행위가 있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징역이약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안 넘어가죠? 그럼 뭘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슉 넘기면서 중간 생략으로 슉 넘어가. 중간 생략 슉 넘어가. 그런 거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 그래서 나중에 나온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그 법에 의해서는 60일 이내 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예 특별조치법이에요. 원칙적으로 민법과 등기법은 자유니까 알아서 하되, 너 계약서 쓴 거냐? 그럼 등기해야 제거된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성립 요건주의다.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등기까지 해야 뭐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이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따로 규정이 있으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이 있어야 된다. 신청 촉탁이 없으면 못한다. 이 소리죠. 그다음에 등기부는요. 부동산마다 있어요. 사람마다 있어요. 등기부가 부동산마다 있어요. 사람마다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소재 지번을 딱 넣으면 옛날 소유자, 지금 소유자 쭉 나오는 거, 이거 물적 편성이라고 하고요. 사람 이름을 딱 넣으면 그 사람 옛날 물건부터 지금 물건까지 다 나오는 거, 이걸 인적 편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소재 지번을 넣어요, 사람 이름을 넣어요. 소재 지번을 넣어요. 소재 지번을 넣어서 물건별로 등기가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 한다? 물적 편성, 이렇게 물적. 물건별로 장부를 편성했다. 사람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사람 편으로 편성하면 내 재산을 쫙 검색할 수 있지. 무서운 얘기죠. 졸려 지금? 네,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내 이름을 딱 넣으니까 내 재산이 쭉 나와. 이게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재 지번을 기준으로, 물건을 기준으로 장부를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를 넣고 있다. 1부동산 1기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 등기 공신력은 부인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조심하시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등기의 종류 들어갔죠. 자, 종류. 자, 요 표에다가 자, 등기 뒤에 강론에 나온 얘기를 전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죠.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여기 있었죠?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먼저 봤고요. 자, 표제 부여하는 등기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지적법의 지목이다 면적이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소에 가서 빨리 한 달 이내 등기부에도 맞춰놔라. 라고 소유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이내 안 하면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그죠? 자, 대장상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을 했으면 등기도 빨리 맞춰. 네 소유자자, 네가 해.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근데 권리 등기, 자, 소유권 이전되고 이런 것들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자, 소유권은 어디다 쓴다? 갑구에. 자, 저당권, 전세권은 을구에. 그죠? 내용이 다른 거죠. 예.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밑에 내용들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예.